유신쇼 유신쇼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자TV 유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신쇼는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방송이 됩니다. 사자TV 유신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유신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v.뉴커인을 참고해 주세요. 잠시 후 유신쇼 뉴스 까기가 방송됩니다. 사자TV 유신쇼는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뉴스 커뮤니티, 부천의 명물수족관 관상새우로 유명한 수중공원, 부천의 맛있는 고깃집 우담골, 맛있지만 맵다 부천 대한불닭발이 함께합니다. 뉴스 까기 여보세요? 피카츄.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좀 여보세요? 코봉이요? 코 아니라고 하고 한번 다세요. 코봉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좀 여보세요? 뉴스 까기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월화수목 4일 동안 여러분들 찾아뵙는 유신쇼 뉴스 까기입니다. 인터넷 방송 사건사고, BJ 사건사고 그리고 시사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1부에는 사건사고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이 진행되고요. 2부에서는 시청자 의견 전화를 받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사고가 워낙 많이 터졌습니다. 유신쇼 진행할 때 음악 트는 컴퓨터의 쿨러도 터졌고요. 유신도 너무 요즘 무리해가지고 좀 정신이 터졌고, 자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대륙에서 쉴 새 없이 뉴스 커뮤니티에 기사 공급을 해주는 정말 돈은 안 벌어주는데 사건만 터뜨리게 해가지고 이게 뉴스 취재해가지고 뉴스 쓰랴 고발하랴 진정서 제출하랴 무슨 법조인 것 같아요. 민변도 아니고 이러다가 클린 UCC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헤릿! 자, 그러면 뉴스 까기 1부 오늘의 사건 사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BJ 사건 사고 그리고 시사 이렇게 정리해서 10가지 뉴스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스를 지독히도 안 쳐보는, 맨날 만화 쳐보고 드라마 영화만 쳐보고 영화도 야한 것만 보고 빤스만 입고 궁뎅이만 박박 긁다가 콧구멍으로 이제 냄새 맡다가 질식해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면은 정신 상태가 구렸다며 정신병원에 입원해가지고 3년 후에 나와가지고 PC방에 들어가서 유신쇼 보면서 해맑게 웃는 뭐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뉴스 까기 뉴스 브리핑 오늘 첫 번째 기사, 이미 뭐 SBS, MBC, YTN, MBN, 뭐 채널A, 연합뉴스, 뉴스원, 연병, 뭐 대한민국 그냥 기자란 기자가 다 지금 붙어가지고 쓰고 있는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회사 돈으로 억대 별풍선을 쏜 간큰 경리가 잡혀서 구속됐습니다. 무려 4억여 원. 저번에 한번 저희가 다뤘었죠. 저번에 이제 한번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 기사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다루고 뉴커에서도 기사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기저기서 붐붐붐 까리빗깃 하고 우가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하필이면 오늘 그 아프리카 TV의 스튜디오 프릭업을 오픈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대국민 스타리그 32강 듀얼 토너먼트를 시작하는 바로 D-Day였습니다. 이날을 맞춰서 아주 그냥 폭죽 터지듯이 불꽃 축제하듯이 터지고 있는데요.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게 5천만 원의 진실 게임. 이 횡령한 경리가 모 인기 BJ에게 5천만 원을 줬다, 힘들다고 해서 빌려줬다라고 했는데, 당사자는 처음에는 그거는 빌려준 게 아니라 자기가 힘들 때 증여한 거다. 누가 보면은 무슨 모자 관계로 착각하시면 증여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에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식에게
뭐 이렇게 주는 건데 웬만하면 형제들끼리도 증여는 잘 안 해요. 근데 5천만 원을 단순히 그냥 여성 시청자가 자신에게 증여를 했다고 하다가 그때 증여세 논란이 있습니다. 뭐 국세청에 고발하겠다 막 이런 말이 나오니까 아마 좀 이제 그거에 도 고민을 해봤나 봐요. 근데 오늘은 또 말이 바뀌어가지고 체인지해가지고 받은 게 없다. 받은 건 없는데 말할 수는 없다. 뭐야? 그러니까 받지 않았다. 그런데 말할 수는 없다. 이거 해결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가 임방겔에 그 관련된 BJ가 올린 글을 제가 또 강남유 선생님이 또 해석하면 강남유 선생님이죠. 자, 회사돈 관련된 내용, 자 뉴커 기사 중심으로 한번 힐릿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 커뮤니티 기사만 한 게 없더라고요. 뭐 저희는 딱 가서 기사 보면 그냥 사진이 딱 가면은 그 횡령한 그 경리의 닉네임이 딱 BJ명이 딱. 그래도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가 없었어요. 자, 모 남자 BJ와 5천만 원, 4억 2천만 원 공금 횡령 여성은 빌려줬다. 해당 BJ는 증여받았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안 받았다까지. 네. 말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이죠. 부산 영도경찰서는 10월 29일 4억 2천여만 원의 회사 공금을 횡령해 아프리카TV 유명 남성 BJ에게 1억 5천만 원 상당의 별풍선과 현금을 준 혐의로 최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경찰서에서 취미생활이었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였어.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두 번만 스트레스를 풀었다가는 삼성전자도 넘어가게 생겼어요. 자,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선박 관련 업체에 청소하는 업체들하고 선박 청소 격리 업무를 보면서 법인 통장에 입금된 돈을 본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사장을 비롯한 직원 대부분이 외근하는 사이 비교적 쉽게 공금을 빼돌린 거다. 그러니까 사장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영세하니까 배 선박 청소하러 이렇게 이제 일손이라 줄여서 가면은 혼자서 아프리카 TV 보면서 이거 공금 어땠어? 공금 어땠어? 내 BJ? 그러면서 이제 갔다가 그러니까 뭐 자기가 횡령해가지고 자기가 차 사고 집 사고 뭐 자기가 핸드백 사고 그랬으면은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그걸 그냥 그대로 그냥 별풍선으로 다 상납을 했단 말이에요. 현금 5천만 원까지.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5천입니다. 경찰은 최 씨가 빼돌린 가운데 1억 5천만 원 상당을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선물하는 유료 아이템 별풍선을 사는 데 썼고 5천만 원의 거액을 모 유명 BJ가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빌려주었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이제 뭐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그 해당 남성 BJ는 5천만 원에 대해서 빌린 것이 아니라 해당 그 경리에게 증여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해 현재 회사와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해명할 때는 안 빌렸다. 안 받았다. 라고 수시로 이렇게 바뀌어요. 네. 트랜스포머입니다. 분명히 몇 주 전에 그 동영상 파일이 있거든요. 예, 그때까지는 이렇게 심각하게 못 느꼈나 봐요. 근데 분명히 그때 얘기를 했는데 소송 중이라고. 근데 갑자기 나는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알아서 하겠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들은 찌아꼬의 공금횡령으로 회사가 문을 닫게 된 상황에서 너무 뻔뻔한 대응이라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만약 증여라면 이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제기되어 국세청에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돈을 준 찌아꼬는 현재까지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남성 BJ가 이제 이 찌아꼬가 빌렸다고 이제 경찰에 진술을 했는데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왜? 1억이 넘는 별풍선을 쐈는데 무슨 여한이 있다고 자기가 그렇잖아요.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이미 자기는 처벌 받을 건데. 근데
자기가 좋아하던 BJ를 당해봐라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5천만 원을 빌려줬다. 계좌로 보냈다. 계좌로 받았다는 건 인정을 했어요. 금액은 뭐 남성 BJ는 뭐 밝힐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보도된 바 경찰에서 밝힌 게 5천만 원인데 이제 그때 당시 소송 중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5천만 원이 어디로 갔냔 말이죠. 어디로 갔나 갑자기 자기는 증여받았다. 자꾸 증여하니까 모자 관계 같네. 아니 21살짜리한테 23살짜리 남자 BJ가 증여를 받 진짜 헷갈려서 막 이렇게 사회생활을 내가 그래도 40년을 했는데 정신이 혼미해. 제가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에서도 18년 짬밥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참 정신이 혼미하고 음료수를 좀 한 잔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이. 예. 아니 21살짜리가 23살 징여를 이따가 이제 그 게시글에서 좀 보고 자, 이 와중에 해당 BJ는 10월 28일 3주년 방송 시작이라는 공지를 개인 방송에 올리고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수금 방송은 이제 뭐 생일, 그러니까 대륙에서 참 그 수금을 하는 날도 있어요. 100일 단위, 100일, 200일, 300일, 400일, 500일, 600일. 그 다음에 1주년 단위, 1주년, 2주년, 3주년, 4주년, 5주년. 그 다음에 본인 생일, 그리고 자기가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의 생일, 그리고 부모님 생신, 그리고 발렌타인데이, 빼빼로데이,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명절, 수시로, 그 다음에 월초, 월말 이런 것들 아주 잘 챙기죠. 자,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부에서 정부에서 나서서 이 유료 아이템에 대한 금액을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못 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달에 쏠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카드도 여러 개고 막 여러 계좌도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명의로 한 달에 쏠 수 있는 금액을 제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을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 BJ가 인방겔에 올린 글에 대해서 우리 강남유 선생님 불러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유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땡큐 베리 감사. 안녕하세요. 제 해석 한번 보시면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담 넘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어서 자, 강남유 선생입니다. 오늘 인방겔에 올라온 남성 BJ의 글을 어렵게 조심스럽게 더듬더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을 훑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BJ 누구입니다. 담백하죠. 단순하죠. 꼬투리 잡을까봐 두려운 거죠. 자, 들어갑니다. 인방겔 형님들 반갑습니다. 자, 자세를 낮추죠. 자세를 낮춥니다. 일단 아까 6시쯤에 방송했던 거는 차이가 있죠. 그때는 이제 아주 기세 등등했는데 인방겔 형님들 반갑습니다. 좀 잠잠 좀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오늘 3주 전이니까. 그래서 좀 이제 평탄하게 이제 좀 밑밥을 까는 겁니다. 참으로 찜찜한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의 기분을 표현하는 거죠. 저 찜찜해요. 나 건드리지 마. 터질 수 있어. 당신들을 소고를 할 수 있어. 그런 뭔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세를 낮추었어요. 우리가 총탄이 날리면 어때요? 포복을 하죠. 하지만 손에는 총을 들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일단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거죠. 3주년 방송해야 되니까. 시간이 부족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5천만 원 아닙니다. 기사 보도가 잘못된 거고요. 자, 여기서 5천만 원 아닙니다. 좀 억울하다는 얘기죠. 5천만 원이 아니라 4,999만 9,990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5천만 원 정도 된다. 뭐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이체한 거를 이제 여러 차례 이체를 한 번에 이체했느냐, 여러 번 이체했느냐 다르기 때문에 그 경리도 기억이 확실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요 정도는 보낸 것 같다라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5천만 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받긴 받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고 있죠. 자, 이거 자백한 거예요. 5천만 원은 아니다.
기사 보도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금액이 5천만 원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 저는 지금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당혹스러운데 3주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소름 돋죠? 자, 방송에서 한 달 전에 말씀드릴 때처럼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자, 크지 않은 금액인데 몇 주 전에 증여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가 5천 원, 10,000원 증여합니까? 아빠가 용돈 주면서 얘따 5만 원 증여세 내라. 그러지 않죠. 여기서 미스테이크 나오죠. 감정선에서 에러가 난 거예요. 아니, 저번에 몇 주 전에 방송할 때 분명히 나는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증여를 받았던 정도로 할 정도는 1,000단위가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여라고 하는 표현을 쓰려면 그 정도는 써줘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근데 자, 넘어갑니다. 일단 아까 안 받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고 5천만 원은 아니다. 하지만 받았는데 크지 않은 금액이다. 자, 항상 얘기하죠. 유신이 팝콘 1,000개만 넘어가면 간섭충이 그럽니다. 1,000개 받았으면 됐지. 그러니까 그 간섭충의 기준은 유신이 받는 1,000개까지 받는 데만 참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이상 터지면 본인이 혈압으로 터져 죽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크지 않는 금액이라는 것은 크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거기에다가 함정을 파는 거죠. 크지 않은 금액은 자, 이건희한테 5천만 원 커요 안 커요? 안 커. 이분 뭐 3천억인가 뭐 2천억 200억이 몇백억인가를 청년 뭐 무슨 희망 펀드에 내놓았잖아요. 몸도 힘드신 분이. 자, 그래서 이 크지 않은 금액은 트릭이다라고 좀 저는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7번에 걸쳐서 갚은 내역도 있고 여기서 헤렛. 자, 빌리지 않았는데 갚았다. 서프라이즈! 여기서 우리 장난이 죽였습니다. 여기에서 역변이죠. 역린입니다. 현빈이 바닥 일어났어요. 야, 여기서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본인은 분명히 이전 몇 주 전에 증여라고 주장을 했고 어제 방송에서는 해명 방송에서는 안 받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7번에 걸쳐서 갚은 내역도 있다. 앞뒤가 안 맞죠. 혼란스러운 겁니다. 카오스 상태라는 거죠. 그냥 계속 막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문맥에 일관성이 없죠. 자, 계속 들어갑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액만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었습니다. 자, 5천만이 됐든 얼마가 됐든 본인은 안 빌렸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 시청자들한테. 근데 그걸 갚아왔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우리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가 무너집니다. 신뢰산이 흐르르르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더 이상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자기가 했던 말을 매번 부인했거든요. 나는 빌리지 않았다. 증여다. 아니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증여받지도 않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안 받았다. 그러더니 인방계획을해서는 7차례 걸쳐서 갚은 내역도 있고 얼마 남지 않았다. 자, 3차례 진술이 다 달라진 거죠. 자, 그러던 도중 갑자기 이 친구가 연락이 끊기고 구속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 달 전에. 자, 구속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자, 그 당사자가 철저하게 자기의 신분을 숨겼다고 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잡혔는데 경찰서에서 문자했을까요? 아니죠. 연락이 갔겠죠. 뭐 경찰이든 회사든 조사하고 진술 받고 나서 관련된 게해서 전화가 갔겠죠.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소송까지 준비한다는 말을 했냐? 라고 물어볼 것 같아서 미리 답변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 외에 일정 부분에 대해 저와 그 친구가의 의견 마찰이 있었다. 그로 인해 저는 이 친구가 나를 속이고 금수저 코스프레한 것도 모자라서 막말로 가는 길에 나까지 데리고 가려 하나라는 짜증이 나서 그날 방송에서 그렇게 말한 거고,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 전 참으로 그 친구를 딱하게 보고 있고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줄 생각입니다. 아까 나 진짜 혼란스러워요. 나 왜 5.1은 이렇게 혼란스럽니?
아까 어제 0시가 지났으니까 어제 방송 해명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본인도 피해자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죠? 괘씸하다. 도대체 이거는 어디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전 인터뷰하고 싶어요, 진짜로. 이 BJ와 진짜 마음을 비워놓고 다 함께 차차차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뭐 어디를 하라는 거지? 이렇게 수능 시험 보면 그 수능 시험 낸 사람은 아구빵, 선빵, 몰빵, 다구빵, 수험생한테 밟힙니다. 이런 문제는 없어요. 일관성도 없고 전혀 뭐 관련성도 없잖아요. 전혀 진술이 완전히 그냥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넘어가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도와줄 생각입니다. 아까 어제 강경 발언을 했다가 엄청나게 두드러 맞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기자분들이나 이런 사람들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증여나 빌린 거나 라고 왈가불가하는 금액은 애시당초 5천만 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여냐 빌린 거냐가 왈가불가할 게 아니라 본인이 처음부터 팩트를 얘기하면 돼요. 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빌려줬다. 아니면 증여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증여라는 표현은 부모 자식 간에 할아버지 손주 간에 하는 얘기고, 이 증여라는 말은 여기서 전혀 말도 안, 애초에 맞지도 않는 말이야. 그러니까 빌렸느냐 안 빌렸느냐, 그냥 줬느냐, 빌렸느냐 그냥 줬느냐. 그러나 다를 게 없어요. 빌려줬던 그냥 줬던 돌려줘야 돼. 계좌로 받은 거는 칼같이. 자, 저는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나왔고 보도가 되었는지 상당히 억울하고 당황스럽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까 그랬죠. 4,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4,970만 원일 수도 있겠고, 얼마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억울하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얘기하면 되잖아요. 무슨 국정원이에요? 이탈리아에서 해킹 프로그램 구입했어? 뭘 개인적으로, 이미 공론화되고 MBC, SBS, YNN, 나중엔 CNN까지 나오게 생겼는데 뭘 개인적으로 처리해. 이미 공론화돼버린. 빨리 자기가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자기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투명하게 밝히는 게 정답이지. 진술이 계속 바뀌면 사람들은 의심하고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난리 나고 막 하고 있는데 3주년 방송하면서 수금 방송을 하고 있다. 누가 그 진실성에 대해서 믿겠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자, 나중에 모든 상황이 종결됐을 때 그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결됐을 때는 사람들의 기억이 없어. 왜? 사건들이 계속 터질 테니까. 이건 그냥 참견하지 말란 얘기예요. 뭐 지금 인제 구속돼 가지고 재판하고 뭐 항소심하고 뭐하고 하면은 한 몇 달이고 뭐 1년이 갈 텐데 다 정리되면 얘기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의 기억에 그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얘기죠. 자, 지금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아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 한마디를 아낀다고 했는데 계속 바뀐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말을 아껴야 될 시기가 아니라 말을 바꾸지 말아야 될 시기입니다. 임방겔 사람들에게 어떤 점이 죄송한지 모르겠는데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아까는 임방겔 형님, 마지막에는 임방겔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이 오늘 3주년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와서 방해하지 말라라는 완곡한 표현이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렸는데요. 아무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쉴드죠. 내가 만약에 대륙의 운영자라면 시끄러우니까 하루 쉬어라.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자문을 해줬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자문을 안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아마 법정 소송을 얘기했던 게 5천만 원의 공방일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3번의 진술을 봤는데요. 난 이 BJ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말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본인이 흥분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불과 어제 저녁 때 해명방송 할 때도 이 임방겔에 쓴 글하고는 천지차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얘기해놓고 상황이 불리하면 말을 바꿔왔죠. 몇 주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빌린 게 아니라 증여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소송 중이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또 바뀌어가지고 어젯밤에는 뭐 증여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 난 받은 게 없다. 그랬더니 또 저기 그 게시글에는 또 입장이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갚았다. 갚아하는 가정이 있고 남았었다. 뭐 이런 MNN님 감사합니다. 말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말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다는 얘기죠. 말이 진화하고 있어요. 말이 계속 진화하고 있고 나는 그 해당 방송에서 이 기사 보면은 깨달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깨달음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파탄이 났는데 거기서 3주년 축하해주고 축하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사건을 캐서 보도를 할 생각입니다. 자, 뉴스가게 뉴스브리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 돈 4억 2천만 원. 그 회사 사장과 직원들은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뼈 빠지게 그 배 선박들 청소하면서 정말 고되다고 하더라고요. 선박 청소가. 그거 청소하면서 번 돈을 한순간에 다 날려서 자기 그 회사까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돈을 횡령한 사람과 받은 사람이 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 5천만 원이라도 어느 정도라도 해야 그 격리도 형에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회사도 그래도 좀 다시 회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텐데 이 받은 BJ들의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첫 번째 뉴스 까기가 벌써 26분 들어갔는데 저기 아까 제가 공개해야 된다고 했던 거 있죠? 잠깐만요. 자, 이 별풍선을 쏜 BJ 목록이 확인이 됐는데 네. 뭐 삐리리 지금 이제 아까 거론한 BJ와 그다음에 이제 뭐 은우 릴렉스, 창민, 지코, 갓성은, 엄상용, 필매, 용느, K, 철구, 세야, 로이조. 근데 로이조는 300개밖에 안 맞았어요. 예.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쏜 게 이제 뭐 저 지금 거론하고 있는 이 BJ가 제일 많이 쐈고 회장에다가 7등 열혈팬까지 2개의 아이디로 쐈으니까 은우 부회장, 릴렉스 회장, 창민 회장 여기는 뭐 좀 안 유명한 방인가 봐요. 회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부분을 지금 거론한 BJ한테 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커 토크박스 인터넷 방송 게시판에 가보면은 그 스샷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21살 한 여성이 일탈 한 번의 일탈로 인생이 완전히 망쳤습니다. 이제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쐈던 회장이고 애청자였기 때문에 해당 BJ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도와야 되는데 오로지 오리발만 내밀고 자기도 피해자다, 괘씸하다, 자기를 속였기 때문에 아니 그 사람이 쏜 것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뭐가 괘씸하다는 거냐? 이런 일에 휩쓸리게 해서 그거 자체가 짜증나다고 그 돈을 그 어마어마한 돈을 쓸 때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이 심리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어떤 분이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 비판하니까 저한테 댓글을 달았다고요. 유신님도 똑같은 경우를 겪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쏘는 사람도 없지만 도의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이 없더라도 도의적으로 최대한 돕겠다. 진짜 실제로 말하는 게 아니라 면회라도 가고 내가 만약에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돕겠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매달 벌어서 매달 먹고 그렇게까지 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담될 정도로 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럴 걱정이 없다고 썼습니다만은 자 웃으면서 참 대단합니다. 이 대륙의 BJ들의 그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씁쓸하다. 자기 팬 회장이 구속된 기사가 뜬 날 3주년 축하 특집을 진행하면서 웃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소름 끼치도록 이게 바로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구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구치소에 있는 그
찌아꼬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만약에 자기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기념하고 막 이렇게 떠들고 웃고 했다면 아마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가기 뉴스브리핑 MBC, SBS 보도가 워낙 시끄러웠기 때문에 좀 깊이 딥하게 다뤄졌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불법 사설 토토 총판에게 돈을 받고 사설 토토를 직접 하고 홍보를 했던 한 BJ, 유명 BJ가 결국 많은 반대에도 무릅쓰고 대국민 스타리그의 중계진에 합류가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중계진을 한다고 해서 기대하신 분도 있겠는데 자기 스튜디오에 인터넷이 끊겼대요. 그래서 자기 집 방에서 세상에나 공식 중계인데 자기 방에서 욕과 패드립을 하면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대국민 스타리그인데 이게 대국민 스타리그인지 대국민 막장리그인지 e스포츠 협회부터 홍두 컴퍼니부터 시작해서 이 주관사와 후원사들에 대해서 정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돈 들여가지고 예선까지 하면서 아니 굳이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결국은 시청자 수를 모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중계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중계 내용 대부분이 그거예요. 별풍선 감사합니다. 진짜 이 스타크래프트 중계 사상 가장 수치의 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식 중계진에 안 넣고 그냥 개인적으로 중계해도 될 상황인데 BJ 중계라고 랍시고 대륙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강행을 했는데 그 결과는 제가 다 녹화를 했어요. e스포츠 협회랑 콩두 쪽에 보내드리려고요. 당신들이 강행한 결과물이 이렇다. 쌍욕하고 패드립하고 별풍선 리액션하고 이게 당신들이 추구하는 대국민 스타리그의 취지냐 라고 한번 묻고 싶은 생각입니다. 아주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나라 스타크래프트 1 중계가 창피합니다. 박상현 캐스터나 나머지 중계진이 또 있었지만 그 열심히 한 메인 중계진을 정말 쪽팔리고 창피하게 만든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거는 인터넷 방송스러운 게 아니라 막장 중계입니다. 그냥 아니 어떤 그 e스포츠 중계에서 쌍욕을 하고 그것도 불법 사설 토토 해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처벌된 사람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그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얼마 전까지 승부 조작으로 e스포츠 지금 얼마 전도 아니에요. 지난주였나요? 난리가 났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는 e스포츠 협회와 그 주관사들입니다. 어이가 없어요. 네. 서로 핑계대면서 아무튼 요거는 자료 보내주고 반응이 어떤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난리가 아니었어요. 최초의 방구석 중계다. 무슨 최초의 여관 중계다. 아유, 대한민국 e스포츠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누더기가 됐습니까? 그냥 막장이라도 인기 BJ 데려다가 시청자만 모으면 된다. 흥행에 성공을 하려는 시도인지 알겠는데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헤렛! 자, 뉴스가기 뉴스브리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인터넷 방송 사건 사고 정리해드리고요. 시사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개그맨 최군이 개그맨 최군 전 여자친구인 레이싱 모델 허윤미 씨가 악플러를 고소하겠다고 개인 방송에 공지했습니다. 인방계에서 반성문도 올리고 난리가 났는데요. 지금까지 참았지만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며 허윤미 씨가 직접 자기 개인 방송에 장문의 글을 좀 이렇게 문단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읽느라고 내가 눈에 쥐가 났어요. 아무튼 전체적인 맥락은 너무나마 허위 사실 유포하고 안 좋은 쪽으로 아무래도 이제 이 개그맨 최군의 팬들은 그 최군의 입장에서 이제 변호를 해주고 이제 비난을 했다 보니까 또 그 시기에 중국 방송 진출이 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에 많이 타격을 받았는데 이 남녀가 이 사귀고 헤어지는 문제, 왜 공개 연애가 이 위험한지에 대해서 끝까지 연애하고 끝까지 결혼까지 꼴이 나면 상관이 없는데
아니, 남녀 사이면은 사귀다가 헤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근데 공개 일명 저 대륙에서는 우결 커플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 그런 우결 족들이 우결 시청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층을 좀 있는데 그게 깨지다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이용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저희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도 허윤미 씨 악플 다신 분 빨리 가서 비세요. 네, 요즘 돈 벌기도 힘든데 저 괜히 또 저기 또 힘들지 마시고 빨리 가서 사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헤렛! 자, 거기에 플러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개그맨 최군이 G 엔터테인먼트에 복귀한 사람들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뭐 다른 데로 능력이 있어서 이적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사과의 방식의 문제를 삼았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과거 최군과 좀 연관돼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죠. 제가 사실은 그 아프리카 TV에서 쫓겨난 이유가 네, 그때 당시에 잘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최군이 방송을 하다가 질러팅 방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참여자가 노래하는 방송이었는데 한 참여자가 자기 그 프로필 사진에다가 포르노 사진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노출이 돼 버린 겁니다. 근데 원래 그때 당시 규정상 포르노나 성기 노출이 되면 무조건 영정입니다. 무지도 따지도 않고 영정입니다. 영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래서 포르노 사진이나 성기 노출이 되면 직간접적으로 무조건 되면은 무조건 영정이었는데 그 최군이 정지가 안 되는 겁니다. 2주 동안. 제가 항의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최군이 연예인 인터뷰라든가 상당히 이제 서포터를 받을 시기였습니다. 주목받고 운영자들이 이제 서포터를 밀어주던 시기였는데 2주 동안 징계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 성기 노출이나 이런 걸로 제재를 받았던 유명 리니지 BJ를 포함해서 여러 BJ들이 항의를 한 겁니다. 본사에 찾아가서 야, 똑같이 해가지고 그게 룰이라면서 우리 안 풀어줘 놓고 왜 형평성이 안 맞느냐. 그러니까 대륙의 운영자가 난감해진 거죠. 최군을 정지를 줄 수도 없고 그 해 대상감인데 그 다음에 이 BJ들의 그런 주장이 커지면 또 논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미봉책을 만들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영정을 너무 쉽게 줬다. 반성한다. 그래서 반성하는 이유로 반성한다는 그걸로 그동안 그 노출로 정지됐던 사람들을 다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최군을 지키기 위해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아니라 최군 일병 구하기. 그래서 다 풀어준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풀어주기 전에 저한테 그 홍의사가 메일을 보냅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풀어주려고 하니까 나서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예, 그 대륙에서 제일 먼저 제가 아까 운영자가 아닌, 그러니까 제가 혹시라도 그거에 대해서 반발할까봐 저한테 보냈는데 제가 아니냐 다를까 특집 방송을 열었죠. 지금 대륙에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내가 다 폭로를 해버렸죠. 그리고 나는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 직간접적이든 방송에 19세 모두가 보는 방송에서 포르노나 성기가 노출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게 자이든 타이든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바로 BJ에게 가장 필요한 주의의 의무다. 매일 온 거를 보여주거나 게시판을 보여줄 때는 자기가 먼저 보고 항상 시청자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BJ들이 그런 주의의 업무가 없어가지고 그런 노출 사고가 빈번하게 나올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나중에 나왔고요. 근데 안준수 상무, 지금 안준수 상무가 나를 부릅니다. 너 영정원칙 완화 반대하지, 영정원칙 완화 그리고 영정 BJ들 복귀하는 거 반대하지 마라. 반대하면 삭발하지 마라. 그리고 인터넷 신문사 하지 마라. 내가 원래는 1시간 미팅이었어요. 그 사람도 바쁘고 2시간 넘게 얘기를 했어요. 왜 나를 설득해줘라. 분명히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BJ들을 디스하거나 갈등하거나 이것만 아니면 대륙 회사의 정책이나 이런 거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때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안준상무가 그랬다. 하지만 입장이 바뀌었대. 예. 어떻게 마지막에는 뭐였냐면
네가 아무리 법을 잘 지키고 방송의 규칙을 지켜도 이걸 우리 요구사항을 안 들어주면 배방을 박탈하고 영정을 줄 수 있다라고 이미 저는 압박을 받았죠. 아이고야 천년이 가도 난 별빛 달빛 잊을 수가 없어 천개이기 때문에 네, 별빛 달빛님 팝콘 100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사랑의 하트가 팟은 거의 지금 반응이 없는데 KMJ1125님 팝콘 1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트가 4개가 역시 요즘 팝콘TV가 대세네요. 팟은 좀 반짝하더니 요새 좀 주춤하고 힐은 내 맘이야. 힐은 내 거예요. KNJ1125님 제로님인가요? 팝콘 2개 감사합니다. 까칠미아님 어서오세요. 자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흥미진진하죠. 근데 저는 이제 배째라 그랬더니 안준수 상무의 얼굴이 그냥 홍당무처럼 해가지고 저는 했죠. 삭발도 하고 계속 했죠. 그 과정에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면 그 BJ명 사실이니까 거론해도 상관없겠죠.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면 제가 이제 방송을 끝나고 뒤풀이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와서 귓말로 지금 어떤 남자 BJ가 저를 막 디스하고 있다. 그래서 호기심에 들어갔죠. 꽃망울이라는 남자 뭐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꽃망울이라는 남자 캠방이었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내 얘기가 아니더라고. 다른 BJ하고 분쟁이 있더라고요. 그때 까루하고 꽃망울하고 같이 좀 언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시끌시끌하는데 난 딱 들어갔는데 내 얘기가 아니니까 낚여서 갔으니까 미안한 거예요. 괜히 의심하고 온 것 같아서. 그래서 사진이 뭐 좀 이렇게 미남 사진이 걸려 있길래 아유 예 미남이시네요 하고 별풍선을 100개 쏘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내가 다른 방에서 거의 쏘지를 않는데 뭐 저 북극곰 방에서나 가끔씩 쏘지 다른 방에서는 거의 안 쏘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까루가 들어온 거예요. 대화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꽃망울이 대화하기 위해서 매니저를 준 거야. 대화하기 이제 채팅방 올려놓고 얘기하려고. 근데 갑자기 매니저가 되자마자 나를 강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을 보고 있었던 거죠 이미. 그래서 유신이가 가서 쏘니까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근데 그거는 나는 누가 낚여서 간 건데 그래서 내가 강퇴를 당했죠. 기분이 나쁘죠. 근데 뭐 하고 그냥 방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까루가 방제에다가 내 이름을 넣고 도발을 하는 거예요. 원래 방제에다가 다른 BJ 이름 넣고 그러면 본인이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KNJ님 감사합니다. KMJ님 예 감사합니다. 팝콘 3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빴죠. 근데 거기다 제목 넣고 막 아까 뭐 유신 손이 미끄러워져서 강퇴를 했다라고 막 저를 비웃으면서 기분이 나빴죠. 솔직히 내가 성인데 예전에 내 소속 BJ였고. 근데 이제 갑자기 내 방에 들어오더니 도방을 하는 거예요. 금지돼 있거든요. KMJ님 팝콘 4개 5개 감사합니다. 그 도방을 하면 기분 나쁘고 그래서 난 상대 안 했어. 그냥 나도 강퇴를 해버렸죠. 도방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방에서 막 깔깔깔 대고 제가 다음날 홍이사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지금도 남아있어요 메일이. 이러이러해서 저를 도발하고 도방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재를 해주십시오. 규정에 따라서. 그랬더니 홍이사가 제재 안 해요. 만약에 내가 했으면 바로 제재거든요. 왜냐면 찍혔으니까 이미 삭발하고. 제재할 수 없대요 홍이사가. 그래서 내가 다시 보냈어요. 아니 이렇게 도발하고 규정인데 왜 운영자가 이거를 형평성을 안 느낍니까? 그러면 주의라도 주십시오. 싫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뭐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었으면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갑자기 둘 다 배비가 박탈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방 도방하길래 강퇴만 했는데 분쟁을 일으켰다고 갑자기 베스트 BJ를 박탈하는 거예요. 시작된 거죠. 안준수 상무의 그 말이. 그래서 제가 분노했죠. 그때 당시에 이제 배방이 박탈당해도 스포츠 BJ였기 때문에 모바일 BJ였기 때문에 방송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스티커도 한 5만 개 있었고 상단에 띄우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잘못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 방송을 하죠. 저 오늘 마지막 방송 합니다. 내가 여기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내가 내 주장을 계속 하는 한 난 여기서 안준수 상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발로 인터넷 신문사를 만들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2011년 중반기쯤에 나갑니다. 제가 저 그 상반기 쯤에 나가서 7개월 동안 연말까지 인터넷 신문사 사자 TV를 만듭니다. 힘들죠. 엄청 힘들었죠. 근데 그리고 2012년 1월 1일 날 신문사 다 만들고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해서 절대 다른 BJ나 이런 아예 뭐 플랫폼 비판 얘기도 안 하고 부부님 팝콘 45개 감사합니다. 네,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크가요제, 전화개그, 먹쇼, 뉴스 까기만 하죠. KMJ님 팝콘 6개 감사합니다. 요것만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아프리카 TV KMJ님 팝콘 7개 감사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안준수 상무하고 홍이사가 KMJ님 팝콘 8개 감사합니다. 뭘 어떻게 했냐? 아이고. KMJ님 팝콘 9개 감사합니다.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그때 언론사랑 KMJ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언론사랑 제휴를 해가지고 여론조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공익적인 방송을. 방폭을 시키는 거예요. 영리방송을 진행했다고. 참았죠. 네, 참았고 넘어갔죠. 그 다음에 브레인 서버 있잖아요. 나도 스타 연승전 한번 해보려고 물어봐가지고 그 게시판에다가 브레인 서버 주소를 그냥 메모를 해놨어요. 근데 갑자기 재방송을 하다가 방폭이 되는 거예요. 사설 서버를 홍보했다고. KMJ님 팝콘 11개 감사합니다. 사설 서버를 홍보했다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브레인 서버 주소를 썼던 거야. 근데 뭔 줄 알아요? 소닉은 브레인 서버를 대회를 한다고 적어놓고 하고 철구 마재윤 다 하고 있는 거야. 브레인 서버로 오세요. 심지어 소닉은 브레인 서버에서 한다고 그 대회 공지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심지어 스타크래프트 리버전 있잖아요. KMJ님 팝콘 12개 13개 감사합니다. 그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리버전이 뭐냐면 설치 안 하고 그냥 실행해서 할 수 있는 그 버전이거든요. 그것까지 링크를 걸어놨어.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평성이라고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버텼어요. 진짜 나 아니면 못 버텼어요. 지키라는 거 다 지켰으니까. 그런데 일이 터지죠. 2012년 3월 달에 BJ 명수라는 게임 BJ가 여중생, 여고생, 여대생 20명이 넘는 사람을 집으로 유인해서 성폭행을 했죠. 성추행, 성폭행을.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막 다른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이제 SBS 모닝와이드에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운영자 눈치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했죠. 제가 별 얘기도 안 했어요. 욕설도 안 하고 이런 거 비방도 안 하고 딱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인터뷰를 했더니 그게 3월 27일 날 방영이 됐어요. 아침에 모닝와이드에서 SBS. 그리고 파장이 좀 되니까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영정이 된 거예요. 기습적으로. 그 이유가 뭐였냐면 계좌번호를 유출해서 영리를 취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계좌번호를 노출을 할 미친 인간으로 보입니까? 안 그래도 나를 막 브레인 서버 주소만 적어놔도 방폭시키고 막 몇 시간 정지시키는데 상식적으로 내가 자포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내가 그 뉴커 사이트에 후원 이런 것만 물어봐도 내가 다 답변을 안 하고 그냥 별풍선으로 하세요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게 조심해서 운영했는데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자폭해가지고 그 탄압을 하고 다 지켰는데 그렇잖아요. 소닉은 브레인 서버에서 대회한다고 공지를 했는데 아무 제재를 안 받는데 나는 메모만 해놨는데 그걸 가지고 사설 서버 홍보했다고 규제를 받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계좌번호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 계좌번호 내가 띄운 거 한 번만 보여달라. 그럼 나는 찍소리도 않고 사라지겠다. 없대요. 최근에 일요신문 기자가 가서 하라고 하니까 똑같은 답변을 하는데 근거는 없대요. 아니 세상에 근거 없는 게 뭐가. 내가 공개해도 된다고 했는데 내가 공개해줘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료가 없대요. BJ를 비방했대요. 방송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2012년 1월 1일 때는 BJ끼리 분쟁하면 바로 아웃입니다. 그 이전 훨씬 전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방송 중에
BJ를 비방하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아무튼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헤릿!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개그맨 최군이 지 복귀자들한테 사과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나는 그 개그맨 최군은 거의 운영자급이라고 생각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거의 지금 그 대륙에서의 입지가 준 운영자급이잖아요. 그러면 말하는 것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거기에서 인기나 위치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본인의 마음에 뭐 로이조나 다른 쪽이, 내가 보기엔 로이조나 상대편 쪽도 G 쪽 복귀한 사람한테 할 만큼 했거든요. 말을, 독서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좀 힘이 있을 때 좀 더 조심해야 되고, 본인도 뭐 얼마 전에 술을 많이 먹고, 술 먹으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숟가락으로 이렇게 뭐 젓가락으로 했다면서 기사 안 썼어요. 나 최구나, 나 기사 안 썼다. 내가 다 쓰는 거 아니야, 기사 안 써. 그래서 제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 같은 경우도 큰 잘못을 하면 그냥 대충 사과하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그 군 문제 관련해서도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미필인데 손바닥 TV하고 저 여성 게스트 방송에서 갔다 왔다고 2번이나 본인이 사과문 올렸잖아요. 그리고 꼭 가겠다. 근데 사과문 내렸어요. 바로 몇 시간 만에 내려버렸어요. 그 이후로 군대 얘기하면 다 강퇴시키고. 그건 아니란 얘기죠. 최고는 공인이에요. 그러니까 준 연예인이 아니라 연예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본인이 영향력이 많고 젊은 사람들, 어린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고, 그러면 이 군대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썰을 풀어야 돼요. 어떻게 됐든. 만약에 뭐 면제든 공익 판정이든 뭐든 떳떳하게 밝히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게 그게 연예인 아니겠어요? 본인이 막 뭐 힘을 써가지고 이런 게 아니면, 몸이 아파서 못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몸이 못 가서 많은 사람들이 많고 철저하게 병무청 조사받고 다 받았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밝혀서 떳떳하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본인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내가 배비박탈 당하고 쫓겨난 이유가, 쫓겨난 거는 이제 BJ 명수 사건 때문이고, 내가 그 안준수 상무와 홍 이사한테 찍힌 그 포르노 사진 노출 사건, 사과해 주세요. 나 만날 때마다 웃기만 하더라. 사과해 나한테도. 그 사건 아니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 합당한 책임 본인이 지고, 그 문제 있는 노출 BJ들 복귀 안 했으면 나 삭발도 안 했었고. 사과해.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얘기는 했었고요. KMJ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벌써 52분이나 이거 더 가야 되겠습니다. 자, hit it! KMJ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상납 사건 수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당히 궁금하시죠? 보도국을 연결해서, 뉴스카키 브리핑 보도국에 연결해서 성상납 사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에 나가 있는 김창우 기자. 김창훈데요. 예, 지금 저 검찰 성남지청에 배정된 것 같은데 검사실에 확인해봤습니까? 엄마리라 검사님 바쁘대요. 기다리래. 아직 조금 진행 상황이 이제 상황 체크나 파악만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자료 검토하고 추가 자료 내야 돼요. 네. 자,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제보된 진정서에 제출된 링크나 기사나 이런 것들을 좀 상황 파악을 하고 있고,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제 DVD 자료를 또 준비를 해야 되겠군요. 맞아. 유신님 바쁜데.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보도국에 나가 있는 김창우 기자였습니다. 네. 자, 성상납 사건 절대 묻히지 않습니다. 뉴스 커뮤니티가 있는 한 한 번 물면 저승 갈 때까지 따라갑니다. 둘 중에 한 명이 죽거나 아니면 이 인방계를 떠나지 않는 이상 이 성상납 사건의 이 몰입은 또 진정서를 제출한 게 또 클린 이슈 아니겠습니까? 검찰 조사 과정 중요한 그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체크해서 보도해야 될 걸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인터넷 방송 사건 사고 시사를 정리해드리는 뉴스까기 뉴스브리핑 1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부는 시청자 의견이고요.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렛! 자, 아프리카 TV가 곰 TV EX 스튜디오를 인수해서 이번 프리겁을 개소를 했습니다. 저도 오늘 알았어요. 보도자료도 안 뿌리고 말이죠. 보도자료는 안 뿌리고 이상한 것만 뿌리고 다녀요. 자, 아무튼 프리겁 BJ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무명의 BJ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자, 무명 BJ. 그 사장님이 서주기 사장님이 누구나 참 거기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뻥인 것 같아요. 파트너 BJ나 운영자랑 친한 베비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디서 뻥치시네.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도 어른한테. 알겠습니다. 뭐 사실상 이 프리겁 스튜디오는 파트너 BJ나 베스트 BJ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말이 지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개관식에 일반 BJ들은 거의 초대를 받지 못했죠. 저번에 그 BJ 썸머 페스티벌 때도 일반 BJ들은 그냥 방청객보다 못한 땡볕에서 그냥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뭐 운영자랑 친한 BJ들, 베비들하고만 자기들만의 축제를 벌였는데 이 프리업 스튜디오도 결국은 그렇게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대국민 스타리그를 거기서 이제 첫 회를 중계하고 했었는데 하여튼 뭐 잘 되길 바랍니다만은 강남에 그것도 땅값도 비싼데 그 강남에다가 사무실 그 건물 전체 임대해 가지고 얼마 전에 그냥 삐까벅적하게 막 했던 데가 어떻게 됐더라? 하세요. 네. 어떻게 됐는지 그 끝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치하고 지들끼리 침묵하고 그러다가 훅 갈 수 있어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다 써가지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와 첫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한일 관계의 결정적인 전환이 된다고 하시는데요. 하지 마세요. 네. 누가 그 더러운 인간들하고 하기가 똑같지? 무엇이 똑같아요. 역사 왜곡하는 짓이 똑같아요. 무엇이 똑같아요. 독도를 만만하게 보는 게 똑같아요. 박정희. 뭐야? 이 한일수계 왜 방해가 되는 거야? 독도가 뭐길래? 폭파시켜버려! 아베 너, 덕도 너, 우리 거 너, 우리는 노략질이 너, 외구 너, 자선이 너, 됐어요. 네. 자, 뭐 똑같아요. 아주 뭐 닮은 분들끼리 뭐 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뭐 잘 통하시는 분들인데 뭐 왜곡하고 뭐 이런 거 잘 무대포로 몰고 가는 거 다 똑같으신 분이에요. 이거 박 대통령하고 아베 크로스하면 우리 큰일 나는데 나라가. 그네 아베 크로스 역사 왜곡. 독도 줘! 알았어. 대마도 줘! 네. 아주 갈수록 태산이네요. 나는 정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순수한 것 같아요. 차세대 전투기 사업 기간 내에 하십시오. 장난하나? 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었으면 진작에 했지. 나는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너무 그냥 군대를 안 갔다 오셔서 그런지 너무 쉬운 것 같아. 아니, 차세대 전투기 그거 만들 수 있으면 지금 경비행기도 제대로 만들까 못 만들까 하는데 훈련하는 훈련기 수출하는데도 미국이 반대해가지고 지금 수출 못한다고 그러는데 차세대 전투기를 우리가 단독으로 개발을 해요? 뭐 제3국의 도움을 왜 미국에서 전투기는 3천억 넘는 그거 타보지도 못한 전투기 결함이 200가지가 넘는 전투기를 사면서 왜 기술은 제3국에서 가져와요? 웃기잖아. 아니 3천억 넣고 타보지도 못하고 아직 생산도 안 된 미국의 그 전투기는 3천억 들여가지고 기술 이전도 못 받고 AS도 제대로 못 받을 거를 지금 사려고 하면서 왜 기술은 다른 나라 또 사와야 돼? 아니 프랑스나 영국이나 EU 쪽에서 구입을 하면 기술까지 준대잖아요. 이 씨를 발라먹을 수박 같은 인간들아. 아니
EU 국가에서 사면 기술 이전까지 해주겠다는데 왜 전투기는 미국 거 결함이 200까지 다 있고 타보지도 못하게 하고 제대로 일본에다가는 조립공장 정비공장까지 지어주고 우리나라는 집불도 없는데 그 비싼 거를 사고 기술은 이전 못 받고 왜 이전 그 기술을 또 받아야 되냐고 돈 주고 이 미친 크레이지 정말 미치겠어요. 히릿 여기까지. 자 다음 내용입니다. 바람 논란 후폭풍이죠. 햄과 소세지 비싸서 먹기도 힘들었는데 에라이 잘 됐다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매출이 하루 만에 20%가 뚝 떨어졌답니다. 미국 그 보건당국에서 지금까지 많이 사 먹으라고 그냥 해놓고는 갑자기 뜬금없이 말이죠. 갑자기 여기 내 안에 이 안에 암이 있다. 너를 먹어도 되겠니? 너를 세일해도 되겠니? 아줌씨들 안 사가. 네, 뭐 안 사가면 또 개밥 주면 또 개가 오염됐다고 그러고 참 난리 지랄을 하고 있는데 우유 소비가 더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고 아무튼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붐붐붐 까리빗겟인데 아까 기사 어디로 갔냐 그새 기사가 아까 있었는데 자 아무튼 이거 매출이 20%나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많이 팔리더라고요. 햄하고 소세지가 애들이 워낙 이제 편식을 하니까 우리 저 둘째 형 첫째 딸도 고기가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걱정이야 그게. 된장국도 잘 먹긴 하는데 애들 보면 안 먹어 이 콩나물 된장. 알았어 엄마가 햄하고 소세지 사왔다. 엄마 고소. 발암물질을 나한테 먹여? 어린이한테? 여보세요. 엄마가 나를 암 걸리게 하고 있어요.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얘기죠. 애가 이제 반찬 투정하니까 잘 먹는 햄하고 소세지 사다 주면은 엄마가 발암물질 갖다 줬다 해가지고 신고당할 수도 있다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잘 알아가지고 그 꼬맹이들한테 고소당하지 마시고 이게 요즘 아동학대는 부모들도 예외가 없어요. 애가 신고를 합니다. 애가 신고해요 진짜로. 남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이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뭐 그것밖에 없죠. 좋은 쌀로 만든 밥, 물 말아서 한 숟갈 먹고 빤스만 있고 이제 있으니까 궁뎅이를 박박 끌고 간이 많네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기 궁뎅이니까 뭐 세균이 있더라도. 자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릿! 자 소 실험하다가 의문의 폐렴 확산 건물 폐쇄. 자 갑자기 놀라신 분이 있는데 이거 좀비가 어떤 분은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워킹데드다 이런 정신 넋 빠진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건국대 건물이 폐쇄가 됐는데 전염성 폐렴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건국대학교가 동물생명과학대 건물을 폐쇄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건물에서 발생해 21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현장 취재. 질병관리부는 어제 폐렴 환자들이 나타난다는 학교 측인 신고를 받고 조사에 들어갔는데 조사 결과 지난 19일 호흡곤란과 발열 등을 겪는 환자가 3명 발생했고 어제 10명 등 총 21명이 폐렴 증세를 발현하고 있다. 자, 누구나 어떤 나라나 막을 수 있는 메르스에서 37명을 죽인 우리 정부가 이제는 동물한테까지 동물아 부탁해. 이제는 동물한테까지 전염돼가지고 연병, 땜병 오고 자빠졌네 이제 아주 워킹데드가 아니라 워킹 질병공화국이야 아주 그냥.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막을 수 있는 메르스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지금 완치가 안 되고 37명을 죽여놓고 사실상의 인재죠. 살인한 거죠. 근데 이제는 대학교에서 동물하고 실험하고 있는데 갑자기 폐렴 증상이 아주 지랄 연병 차차차 하고 자빠졌네. 이러니까 IS가 우리나라를 안 와요. IS가 한국에 안 와. 왜? 알아서 죽으니까. 알아서 막 뭐 알지도 동물한테 오염 병 걸려서 죽지. 아니 제주도 수학여행 갔다가 갑자기 급변침 해가지고는 살릴 수 있는데 그냥 다 죽이지. 아주 뭐 진짜 다양하게 죽여요 국민들을. 다양하게 죽이고 있어 이 나라는.
그러니까 IS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나는 우리나라 정부가 더 두려워요. 아니 사스 때 쉽게 사망자 한 명도 없이 잘 먹어서 그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데 그 매뉴얼대로 안 하고 은폐하다가 삼성병원 보호하려다가 37명을 죽였는데 제대로 보상도 안 하고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헤릿! 자, 뉴스가게 뉴스브리핑입니다. 자, 다음 내용 빨리 정리해야 되겠네요. 미국의 대선이 점입가경, 질환, 연병, 광녀 널뛰듣기 난리 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제친 막말대왕 외과의사가 이변인데요. 트럼프가 막말해서 밀렸다고 하니까 좋아했더니 그 흑인 외과의사는 또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죠. 점잖게 막말을 하더라. 자, 이게 무슨 공화당은 막말 우리나라 비슷한 것 같아요. 점점 우리나라에 있는 정당하고 좀 뭐가 좀 일맥상통하는데 아베랑 예. 이 외과 의사도 만만치가 않아요. 들어보니까 미국 공화당의 대선 주자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막말로 지지도를 끌어올리는데 막말 대왕에 불리는 새로운 후보에게 그만 밀리고 말았다. 예. 벤 카슨은 첫 당원대회가 열리는 아이오와주에서 잇따라 트럼프를 누르며 판도 변화를 누리고 있다. 자, 민주당의 미국의 공화당이 예. 와, 이 아베와 우리나라 라인까지 하면 거의 철의 장벽인데요. 필라델피아 빈민가에서 태어난 카스는 불우한 시절을 극복하고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분리 수술에 성공하며 의사로 명성을 얻었다. 2013년 오바마 대통령 면전에서 의료와 세금 정책을 비판하며 공화당의 샛별로 떠올랐다. 오바마를 사이코패스로 부르며 막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철저히 보수 가치에 뿌리 두고 있다. 이게 무슨 보수야? 막수지. 우리나라에도 막수 있어. 아, 저기 제유하겠는데 이거? 아베가 자민당인가? 하여튼 삼각편대로 하면 세계가 진짜 몰락하겠는데 진짜. 아유, 하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아주. 자,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낮에 음주운전 꼼짝마. 예, 낮에도 음주운전 또라이들이 있어요. 스팟 단속으로 효과를 톡톡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박근혜 정부가 부족한 예산으로 이 벌금으로 아주 그냥 예산에 또 톡톡 한다고 하는데 밤늦은 음주로 술이 덜 깼거나 점심 반주를 곁들인 뒤 운전대를 잡는 대낮 음주운전자들이 최근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데요. 경찰이 올해 7월부터 대낮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이른바 스팟 단속을 나섰는데 스팟 단속은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형태의 이동식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속 효과도 단속 효과지만 지금 이제 이거 걷어야 돼요. 예전에 새마을 운동이었지만 요즘은 새마을 단속입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범칙금 많이 걷어 잘 살아보세, 잘 걷어보세. 요즘 뭐 경찰들 난리 나잖아요. 이제 한 곳에서 그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은 예방 효과가 있지만 미리 다 알고 우회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팟 단속으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 다 이렇게 걸러내거든요. 이게 이제 쌍끌이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부족한 예산을 더 세금 올렸다가는 폭동이 일어나게 생겼으니까 다 올리지도 못하고 지금 이제 범칙금으로 지금 엄청나게 걷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침 뱉다가 쓰레기 버리다가 공원에서 똥 싸다가 오줌 싸다가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니까 뭐 여자친구하고 또 뽀뽀하다가 걸리면 범칙금 내야 되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헤릿! 자, 오늘 뉴스가기 뉴스브리핑 어떠셨습니까? 1부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시청자 의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 인터넷 방송 사건 사고와 시사 뉴스를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자TV 유신쇼 뉴스가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1부 뉴스브리핑과 함께하셨고요. 잠시 후에 바로 시청자 의견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유신쇼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v.뉴커인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